어머님 도장만 있으면 상속 문제도 미리 해결할 수 있어.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며느리의 목소리에 거실이 얼어붙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68살 김말순. 그리고 지금 내가 치매인 척 연기를 해서 가족들의 진심을 들켜버린 바로 그 순간이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11살 손녀 서윤이가 놀란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봤다. 아이는 아직 모른다. 자기 부모가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서윤아, 할머니는 괜찮아. 다만 어른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내가 왜 치매 연기를 해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 왔다. 내 이름은 김말순, 68살이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워서 장가 보내고 지금은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살고 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다가 아이들 키우느라, 그리고 지금은 손녀 돌보느라. 그런데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었다. 그날도 그랬다.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부엌에 갔다가 휴대폰을 냉장고에서 꺼내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아, 왜 이걸 여기서 꺼냈지? 분명히 된장을 찾으려고 했는데. 할머니, 뭐 하세요? 손녀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나를 보고 있었다. 11살짜리가 나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니 괜히 미안했다. 아, 할머니가 또 깜빡했네. 된장 찾으려고 했는데 휴대폰을 꺼냈네. 서윤이는 냉장고에서 된장을 꺼내 주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엄마도 맨날 깜빡해요. 그 순간 며느리 은영이가 들어왔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인지 정장 차림이었는데 내가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또 그러세요? 응, 깜빡했어.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다. 은영이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평생 해온 일인데도 오늘따라 손이 떨렸다. 왜 그럴까? 저녁 식탁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아들 준호는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고 은영이와 서윤이만 마주 앉았다. 서윤이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지만 은영이는 계속 나를 힐끔힐끔 보았다. 서윤아, 방에 가서 숙제해. 엄마, 아직 다 안 먹었는데. 가서 해. 어른들이 얘기할 게 있어. 서윤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은영이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요즘 너무 자주 그러시는데요. 뭐가? 깜빡하시는 게요.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까먹으셨잖아요. 맞다. 어제 국물을 끓이다가 깜빡해서 은영이가 퇴근하고 와서 끈 적이 있었다. 사람이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야? 너도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준호가 들어왔다. 왜 이렇게 조용해? 서윤이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 여보, 어머님 얘기 좀 하자. 준호가 자리에 앉자 은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준호 씨, 어머님 상태 좀 심각한 것 같지 않아? 오늘도 휴대폰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들고 계시더라고. 어제는 가스불도 그렇고. 엄마 원래 좀 그러셨잖아. 아니야, 예전과는 달라.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내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치매라니. 나는 아직도 멀쩡한데. 사람 이름 깜빡하고 물건 어디 뒀는지 못 찾는 게 어딜 봐서 치매란 말인가. 그래,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이 내 상태를 걱정하는 게 고마워야 하는 건지 서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말이 내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그리고 여보, 이럴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 만약에 정말 치매라면 상속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잖아.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상속? 응, 어머님이 멀쩡하실 때 미리 해두는 게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상속이라니. 벌써?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걱정하고 있다니.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배가 불러서.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내가 키우고 길러서 결혼시킨 아들과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내 앞에서 내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샜지만 아직 눈빛은 또렷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말했다.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면 말이야.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에 내가 정말 치매인 척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치매 연기 말이야. 다음 날부터 나는 일부러 실수를 늘렸다. 평생 요리해온 내가 국간장 대신 식초를 넣고 왜 이렇게 신맛이 나지? 하면서 어리둥절해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채널을 계속 돌리며 내가 뭘 보려고 했더라?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연기가 어색했다. 평생 꼼꼼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헷갈린다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지는 내 자신이 무서웠다. 어머님, 또 그러세요? 은영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나는 일부러 더 헷갈리는 척했다. 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침에 밥을 2번 지으셨잖아요. 첫 번째 밥이 있는데 또 지으시니까. 아, 맞다. 아침에 일부러 밥을 2번 지었다. 첫 번째 밥솥은 보온으로 두고 다른 밥솥에 또 밥을 지었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무슨 병원? 나 아프지도 않은데. 치매 검사요. 치매라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더 지나자 은영이가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 도장 어디다 두셨어요? 내 인감 도장을 말하는 것 같았다. 평소에는 안방 서랍에 잘 보관해 두는데 어제 일부러 다른 곳에 숨겨뒀다. 도장? 글쎄, 내가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중요한 것도 어디 뒀는지 모르시면 어떡해요. 우리한테 맡기세요. 맡겨? 내 도장을 왜 너한테 맡겨? 어머님이 자꾸 잃어버리시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숨긴 건데.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참을 때다. 그래도 내 것은 내가 관리할게. 은영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준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으로 작은 녹음기 하나를 주문했다. 요즘 세상에는 참 작은 것도 많더라. 손톱만 한 게 몇 시간씩 녹음이 된다니.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이 왔다.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택배가 왔다. 서윤이가 받아주었다. 할머니, 택배 왔어요. 뭐지? 내가 주문한 게 있나?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서윤이 앞에서 상자를 열어봤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글쎄 뭐지? 누가 보낸 건가? 작은 녹음기였지만 서윤이 눈에는 그냥 이상한 기계로 보일 것이다. 아, 혹시 라디오인가? 할머니가 라디오 듣고 싶어서 주문했나 보다. 맞아요?
근데 너무 작아요. 요즘 기계들은 다 작더라. 서윤이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녹음기를 살펴봤다. 생각보다 사용법이 간단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된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며칠 뒤 기회가 왔다. 나는 일부러 거실에서 쓰러진 척을 했다. 사실 쓰러진 건 아니고 소파에 기대 앉아서 어머, 어지러워하면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어머님, 은영이가 부엌에서 달려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나를 부축하거나 물을 가져다 주는 대신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듯이.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서 잠깐만 쉬면 될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은영이는 나를 보살피는 대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몰래 녹음기를 켰다. 가슴 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녹음기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거렸다. 잠시 뒤 은영이가 안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거실 서랍을 열어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뭘 찾아? 아, 어머님 약이요. 혈압약 어디 있죠? 거짓말이었다. 내 혈압약은 부엌 찬장에 있다. 은영이도 그걸 안다. 그럼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지? 나는 눈을 감은 척하면서 지켜봤다. 은영이는 서랍을 이것저것 뒤지더니 작은 상자를 찾아냈다. 내 도장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어제 거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것이다. 찾았네요. 은영이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서 도장을 확인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은영이는 내 도장을 찾고 있었던 거다. 어머님, 이 도장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왜? 어머님이 자꾸 잃어버리시니까요. 나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은영이가 말했다. 아직 쉬세요. 제가 준호한테 연락할게요. 은영이는 도장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녹음기를 확인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을 것이다. 저녁에 준호가 퇴근하자 은영이가 말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또 쓰러지실 뻔했어. 정말요? 엄마 괜찮으세요? 일단은 괜찮으신데 이제 정말 위험한 것 같아. 그리고 은영이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내 귀에는 들렸다. 어머님 도장 찾았어. 어디 있었는데? 거실 서랍 깊숙이. 어머님이 어디 뒀는지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 다행이네. 그럼 우리가 보관하자. 응, 그래야겠어. 어머님 상태로는 중요한 건 맡기기 어려워.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일부러 숨긴 건데 마치 내가 깜빡해서 잃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내 도장을 가져가려고 한다. 그날 밤 나는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다. 어머님 도장만 있으면 상속 문제도 미리 해결할 수 있어. 그래,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것이 될 텐데. 어머님이 더 이상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겠어. 모든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좋아. 이제 내가 물린 미끼로 너희를 낚을 차례다. 나는 일부러 빈 서류 하나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놨다. 위쪽에 재산분할 협의서라고 적어두고, 물론 내용은 비워두었다. 이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볼 차례다. 다음 주 일요일,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얘들아,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이자. 왜요,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준호와 은영이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혹시 내가 뭔가 눈치챘나 싶어서 그럴 것이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였다. 서윤이도 옆에 앉았다. 할머니,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나는 녹음기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준호와 은영이가 그것을 바라봤다.
이게 뭐예요? 녹음기야. 왜 갑자기 녹음기를? 들어봐. 나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며칠 전 은영이와 준호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어머님 도장만 있으면 상속 문제도 미리 해결할 수 있어. 그래,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것이 될 텐데.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은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님, 이게 뭐냐고? 너희들이 한 말이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변명하지 마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치매도 아니고 너희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서윤이가 놀란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봤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서윤아, 할머니는 괜찮아. 다만 어른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어서. 준호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치매 걸리기를 바랐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은영이가 급하게 말했다. 그럼 뭐야? 내가 쓰러진 척할 때 나를 도우지도 않고 내 도장부터 찾았잖아. 그건 할 말이 없지?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서윤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빠, 엄마가 뭘 잘못한 거예요? 서윤아, 어른들이 할머니를 오해했어. 할머니가 많이 깜빡한다고 해서 바보라고 생각한 거야. 할머니는 바보가 아니에요. 서윤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내 마음이 뭉클했다. 그래, 할머니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준호와 은영이를 번갈아 봤다. 내 재산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너희 유산 따위는 없어. 엄마, 그동안 너희를 위해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걸 나눌 생각을 하다니. 준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욕심을 낸 거지. 은영이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성급한 게 아니라 탐욕스러웠던 거야. 서윤이가 울면서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무서워요. 나는 서윤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서윤아, 괜찮아. 할머니는 아무 일 없어. 그리고 준호와 은영이를 다시 봤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준호는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은영이도 내가 깜빡하는 일이 있어도 치매니 뭐니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 내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겠다고. 먼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갔다. 혼자서 기차 타고 경주에도 다녀왔다. 준호와 은영이가 걱정했지만 나는 당당했다. 내 돈으로 내가 여행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서 뭐? 나 아직 멀쩡해. 말순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노래교실에서 만난 영자 언니가 말했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서요. 정말 그랬다. 68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다. 그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김말순으로 살고 있었다. 매달 서윤이와 작은 여행도 갔다. 아이와 둘이서 놀이공원도 가고 박물관도 갔다. 서윤이는 그런 시간을 무척 좋아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에는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 바다 보러 갈래요. 그래, 바다 보러 가자. 준호와 은영이도 이제는 우리 여행을 응원해 주었다. 아니, 응원이라기보다는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은영이가 말했다. 어머님,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표정도 밝으시고 활기차 보이세요. 그럴 만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저희가 너무 어머님을 올감했나 봐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은영이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고마워. 하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거울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김말순, 너는 치매 환자가 아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당당하게. 6개월이 지났다. 할머니, 오늘 또 어디 가세요? 서윤이가 물었다. 나는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했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미술관에 가는 날이다. 미술관에 그림 보러 가는 거야. 와, 좋겠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다음에는 할머니랑 둘이서 가자. 오늘은 할머니 친구들과 가는 날이야. 미술관에서 친구들과 만났다. 모두들 나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각자 자신만의 매력이 있었다. 말순아, 요즘 정말 예뻐졌다. 나이 들수록 더 예뻐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비결이 뭐야? 자유롭게 사는 거야. 우리는 웃으며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림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이런 여유를 가질 줄은 몰랐다. 이 그림 어때? 색깔이 참 따뜻하네. 저 작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친구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이런 시간이 내게도 있을 줄 몰랐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은영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님, 어떠셨어요? 좋았어. 그림도 예쁘고 친구들도 재미있고. 다행이네요. 저녁 거의 다 준비됐어요. 고마워.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본 그림 이야기를 했다. 서윤이가 가장 관심 있게 들었다. 할머니, 저도 그림 그려볼래요. 그래라. 할머니가 색연필 사줄게. 정말요? 응, 내일 같이 가서 예쁜 색연필 고르자. 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미술관에서 본 그림들,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들, 서윤이의 밝은 웃음.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문득 6개월 전 생각이 났다. 그때는 치매 연기를 하면서 가족들을 시험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남을 위해서만 살았을 것이다. 며느리와 아들의 욕심을 확인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다. 나에게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서윤이와 함께 문구점에 갔다. 색연필을 고르는 서윤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 사고 싶어졌다. 할머니도 하나 사세요. 할머니가? 네, 같이 그림 그려요. 그래, 할머니도 사자. 우리는 각자 색연필을 샀다. 집에 돌아와서 거실 테이블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렸다. 서윤이는 무지개를 그렸고 나는 꽃을 그렸다. 할머니, 그림 잘 그리세요. 할머니도 옛날에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정말요? 몰랐어요.
할머니도 젊었을 때가 있었거든. 그때 은영이가 우리를 보더니 말했다. 어머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다행이에요. 은영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만 생각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저녁에 준호가 퇴근하자 우리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엄마가 그린 거예요? 정말 잘 그렸네요. 서윤이가 가르쳐 준 거야. 할머니가 원래 잘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웃으며 그림 이야기를 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그날 밤 다시 거울 앞에 섰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 모습이 있었다. 표정이 밝아졌고 자신감이 넘쳤다. 김말순, 내가 해냈구나.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다. 치매 연기도 잘했고 가족들도 깨우쳤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찾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68살 아직 늦지 않았어.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김말순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 말이다.